결국 모든 마케팅 문제는 제품에서 시작돼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20대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제가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할 때도 온라인 쇼핑몰 폐업률이 95%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업에 비해 특별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되려 너무 쉽게 시작이 가능하니 한번 해봤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지 실력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19년도에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쇼핑몰들을 리스트업 해두고 매일 신문 보듯이 봤었는데 지금 그 쇼핑몰들의 90% 이상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때는 다른 업체들보다 잘했으니까 리스트에 넣었던 건데 그런 업체들도 다 폐업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기를 등한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온라인 셀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기본기, 즉 핵심 요소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셀링의 핵심 요소 3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타겟입니다. 즉 고객이죠. 장사라는 게 결국 누가 누구에게 뭘 제공하고 뭘 받는가, 이게 전부거든요. 그 시작점은 바로 누구에게 제공하는가입니다. 흔히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알죠. 많이 팔고 싶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상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져요. 여기서부터 사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애매하니까 제품도 애매해지고 광고를 돌릴 때도 내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매력도는 무난한 광고를 하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나마 제품 제조 역량이 뛰어나서 시장에 최저가로 판매가 가능하면 팔리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광고 효율은 안 나오는데 구매평도 안 좋아서 재구매도 안 일어나는 최악의 사업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고객이란 특정한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그 수가 작더라도 문제가 명확하다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라고 하면 너무 대단하고 큰 것들만 떠오르면서 내 역량으론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문제라는 단어 대신에 갈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정한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발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쉬워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그냥 감내하는 것들을 포착해내는 것이 곧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올리브오일 브랜드 그라자가 있죠. 대단한 올리브 품종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올리브오일 통을 유리병에서 케첩통으로 바꾼 게 전부인데 1년에 700억을 파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누구에게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다음은 무엇을의 차례입니다. 바로 제품이죠. 여러분, 온라인에서 가장 최악의 제품이 뭔지 아세요? 애매한 제품이에요. 애매하다는 게 뭘까요? 바로 제품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제품의 의도는 어디서 오냐? 바로 앞서 말한 고객에게서 옵니다. 제품이 애매하면 광고를 돌려도 구매가 잘 안 일어나고 제일 최악은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점이 낮아지고 재구매율이 낮아요. 앞에서 시장이 작아 보여도 괜찮으니 고객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재구매하는 제품들의 특징은 임팩트에 있습니다. 탁월한 효과, 가격이 저렴해도 탁월하지 않으면 싼 게 비지떡이란 소리를 듣고 가격이 비싸도 탁월하면 가치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탁월함을 위해서 고객군이 좁더라도 문제가 진해야 되는 거예요. 알보치를 보세요. 진짜 발작을 할 정도로 아픈데 고객들이 감수하고 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탁월한 제품이 가진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탁월하다고 말하는 제품들은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전성, 즉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쓰기도 어려우면 다시 사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단순함은 온라인에서 직관성이 되고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낯선 제품이라도 직관적이면 빠르게 이해를 하고 묘한 친밀감을 느끼면서 구매 허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새로운 것 20%에 익숙한 것 80%를 섞으라고 하는 이유도 이 낯섦과 직관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아이폰이라는 첨단 기기도 핸드폰과 아이팟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익숙한 요소들의 조합이라고 설명을 들으면 처음 봤는데도 이미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직관성은 세 번째 핵심 요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은 단순히 광고, 즉 노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장사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는데 광고는 그 누구들과 만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흔히 광고를 무슨 매출과 구매를 일으키는 도구로 생각하시곤 하는데 광고의 본질적인 역할은 노출이에요. 그럼 장사에서 광고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고 제품을 탁월하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객들은 사고 싶을 테니까요. 광고의 성과라는 건 소재를 만들고 캠페인을 세팅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고객과 제품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를 봤는데 나한테 필요한 걸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품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하게 생겼어. 그래서 구매를 했더니 실제로 효과가 탁월하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 제품 구매하는 거예요. 제품이 애매하면 사람들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왜 사야 되는지 설득이 되질 않아요. 결국 마케팅의 문제는 제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와닿아야 사거든요. 앞서 말한 그라자 브랜드도 보면 처음에 이 브랜드는 올리브 오일이 유리병에 담겨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올리브 오일 판매자들이 늘 상품을 설명할 때 뭐 품종이 어떻고 엑스트라 오일이니 버진 오일이니 같은 공급자 중심의 표현이 난무하던 시장이라 젊은 고객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리병 문제는 케첩통으로 용기를 변경해서 원하는 만큼만 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무슨 버진이니 엑스트라니 같은 표현 대신에 시즐과 드리즐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해서 접근성을 높였죠. 어떤가요?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으신가요? 근데 너무 직관적이고 단순하니까 이건 그냥 광고로 제품을 보여주기만 해도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로 인해 젊은 층 사이에서 정말 미친 듯이 퍼져나가서 70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온라인에선 명확하고 탁월한 직관적인 제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만져볼 수도 없고 체험해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거죠. 제가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다가 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든 제품이 홈 트레이닝용 층간소음 매트였어요. 근데 제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공장을 소개받았는데 큰 기업들 매트 제품을 만들어주는 곳에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쓰는 만큼 퀄리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 제조 수량이 작으니까 개당 원가가 높아진 데다가 홈 트레이닝 용품 쪽에서 큰 회사랑 똑같은 제품을 만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 마케팅에서 차별점으로 내세울 건 없어. 내가 생각해도 그 제품을 사지 제 것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시절에 진짜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결국 재고를 다 처리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는 지인 대표님들의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는 광고 세팅 부분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문제인 걸 아니까요. 그래서 잔소리한다고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애매한 제품을 한번 고생을 해봐서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하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컨텐츠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몰을 위해 제품을 기획하실 때 이런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내 제품이 해당 요소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제품을 만들었는데 막상 완성되니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좀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케팅을 활용해서 내 명확한 타겟을 찾고 제품 개선 방향의 힌트를 얻는 법에 대해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나 제품을 기획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일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